이번 이야기는 페이스북 괴담 선택. 오늘은 만우절이다. 딱히 할 것도 없던 우리들은 여느 때처럼 내 방에 모여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지루했던 우리는 게임을 하기로 했다. 마침 만우절이겠다. 거짓말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안주 삼아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시시한 게임이었다. 하지만 그 시시함이 좋았다. 1번 타자는 나였다. 이번 여름에 헌팅한 여자가 임신했지 뭐냐? 실은 지금 난 하나의 아버지라고? 그때서야 처음 알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면 정작 100% 거짓말은 할 수가 없다. 나는 여름에 헌팅을 하지 않았지만 여자친구가 임신했던 터였다. 한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낙태를 시킨 아이는 있었던 것이다. 어느 놈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좀처럼 알 수 없다. 그리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즐겁다. 그렇게 순서대로 거짓말은 이어져서 결국 마지막 놈의 자리가 되었다. 그 녀석은 홀짝 맥주를 삼키고 염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 같이 그럴듯하게 거짓말은 못하겠어. 그 대신 하나 만들어낸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뭐야 그게. 게임의 취지에 벗어나잖아. 에이, 상관없으니까 한번 들어봐. 심심하게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자세를 바로 잡은 그는 중얼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흰 방이 있었다. 어째서 거기에 있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 단지 눈을 뜨자 내가 이곳에 있었다. 한동안 망연자실한 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 있었지만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스피커인지 노이즈가 낀 이상한 목소리였다. 지금부터 나아가게 될 길은 인생의 길이며 인간의 업을 걷는 길이다. 선택과 고민과 결단만이 있다. 걷는 길은 많아도 끝은 하나. 결코 모순된 길을 걷지 말아라. 그제서야 깨달았지만 내 등 뒤에는 문이 있었다. 옆에는 나가라 라고 써진 붉은 글씨가 찰싹 붙어 있었다. 그곳으로 들어서자 오른손에는 텔레비전이, 왼손에는 사람이 들려있는 침낭이 들려있었다. 텔레비전에 쉴 새 없이 수많은 나라에서 사는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바닥에는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그 조각에 세 개 중 하나를 고르시오. 하나는 오른손의 텔레비전을 망가뜨리기, 둘, 왼손의 사람을 죽이기, 셋,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첫 번째 선택을 하면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당신과 왼손에 들린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대신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이 죽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하면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그 대신 왼손에 들린 사람은 죽고 맙니다. 세 번째로 선택하면 왼손에 들린 사람은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대로 끝입니다. 어이가 없었다. 셋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답이 없었다. 화가 날 정도로 멍청한 소리였다. 하지만 정작 그 상황에 놓이자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그 정도로 그 방의 분위기는 이상했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위압감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어딘가에 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인가? 바로 옆에 있는 낯선 하나의 생명인가? 나 자신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목숨인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차피 죽는다. 그것은 세 번째를 선택하는 것이다. 싫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서 죽고 싶지는 않다.
하나의 생명인가 아니면 많은 이들의 생명인가, 그것은 비교할 필요도 없다. 침낭 옆에는 커다란 창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을 손에 들고 천천히 지켜둔 뒤 움직이지 않는 애벌레 같은 모습의 침낭을 창으로 내리꽂았다. 둔한 소리가 감각에 전해진다. 다음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한 번 더 찌른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죄악감을 마비시킨다. 한 번 더 창을 지켜들자. 찰컥 하고 문이 열렸다. 오른손의 텔레비전에 색이 없는 눈동자의 아이가 부릅뜬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방에 들어서자 오른손에는 여객선의 모형이, 왼손에는 똑같이 침낭이 있었다. 바닥에는 역시 종이가 떨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세 개 중 하나를 고르시오. 하나, 오른손의 여객선을 부수기. 둘, 왼손의 침낭을 태우기. 셋,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첫 번째 선택을 하면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당신과 왼손에 들린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대신 여객선의 승객들은 죽습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하면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그 대신 왼손에 들린 사람은 죽고 맙니다. 세 번째 선택을 하면 왼손에 들린 사람은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대로 끝입니다. 여객선은 단순한 모형이었다. 제대로 생각하자면 그런 모형을 부순다고 사람이 죽을 리가 없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 종이에 적힌 것은 반드시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이유는 없었지만 단지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나는 침낭 옆에 있는 등유를 침낭에 젖도록 뿌리고 성냥을 켜서 던졌다. 금세 침낭은 불길에 휩싸였다. 나는 여객선의 앞에 서서 뿌연 연기 속의 모형을 바라보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2분 정도 지났을까. 더 이상 시간 감각은 없었지만 사람이 죽는 시간이니 아마 2분 정도였을 것이다. 츠크 하는 소리와 함께 다음 문이 열렸다. 왼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하지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음 방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오른손에 지구본이 있었고 왼손에는 또 침낭이 있었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들어서 종이 조각을 주었다. 세 개 중 하나를 고르시오. 하나, 오른손에 지구본을 부수기. 둘, 왼손에 침낭을 쏘기. 셋,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첫 번째 선택을 하면 졸구에 가까워집니다. 당신과 왼손에 들린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대신 지구상 어딘가 핵폭탄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하면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그 대신 왼손에 들린 사람은 죽고 맙니다. 세 번째 선택을 하면 왼손에 들린 사람은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대로 끝입니다. 사고나 감정은 이미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나는 반쯤 기계적으로 침낭 옆에 있는 권총을 주어 장전을 하고 곧바로 방아쇠를 당겼다. 메마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리볼버는 6발을 쏘자 텅 비었다. 처음으로 쏜 권총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간편했다. 문을 향해서 지켜보자 이미 열려있었다. 몇 번째 총알로 침낭 속에 사람이 죽었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다. 마지막 방은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다. 나는 무심코 어? 하고 소리를 냈지만 여기가 출구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놓았다. 겨우 나왔구나 싶었다. 그러자 다시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질문이다. 3명의 인간 그리고
그 세 명을 제외한 전 세계의 인간, 그리고 너, 셋 중 하나를 죽여야 한다면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나?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내가 온 길을 가리켰다. 그러자 머리 위에서 또 소리가 들렸다. 축하한다. 너는 모순에 빠지지 않고 선택을 완료했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며 익명의 행복, 뒤에는 익명의 불행이 있고 익명의 삶을 위해 익명의 죽음이 있다. 너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생명의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느끼게 해주마. 출구는 열렸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나는 멍하니 그 소리를 들으며 안심하면서도 허탈함에 잠겼다. 온 몸에서는 힘이 빠져서 휘청거리면서 겨우 마지막 문을 열었다. 빛이 쏟아진 눈부신 방을 반쯤 장님처럼 걸어가자 다리에 무엇인가가 부딪혔다. 세 개의 영정사진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의 영정사진.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도 우리는 침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 형용할 수 없는 압박감은 무엇이란 말인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형체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맥주를 한 입 들이키고 애써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다. 그런 기분 나쁜 이야기는 그만해. 재밌게 거짓말을 해보라니까? 그래, 너도 이번에는 이야기 말고 뭐라도 거짓말을 해봐. 그러자 그는 입꼬리만 끌어올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표정을 보자 나는 몸 밑바닥부터 몸부림치는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입을 열었다. 벌써 했어. 거짓말을. 뭐? 내가 말했잖아. 하나 만들어낸 이야기를 해줄게라고.